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수업인가요? 예, 오늘 하루 공법 정리하는 날이다 생각하시고, 이제 별도로 공부할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 오늘 쭉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식사들은 하고 오셨어요? 예, 오늘 하루 집중할 수 있죠? 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가볼까요? 자, 1번입니다. 자, 국토계획법의 용어에서는 제가 제욕에 제일 잘 나온다 그랬죠? 기반시설 7개로 분리하는 거. 그 중에 공공문화체육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좀 생소하죠? 우리 환경기초시설은 폐폐하수, 빗물 그건 외웠는데 해당하지 않는 것, 방송통신시설, 사회복지시설, 연구시설, 학교, 청소년 수련시설. 답은 몇 번일까요? 1번입니다. 방송통신시설은 유통공급. 그래서 유통하고 공급이라는 게 뭐예요? 전기, 수도, 가스, 통신 이런 거 나오면 이 유통공급시설이고,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좀 럭셔리 하잖아요. 공공 나오고 청사 나오고 학교 나오고 문화 나오고 체육 나오고 수련 나오고. 그리고 조심할 거 하나, 연구시설도 공공문화체육시설이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5개 내우시고 아셨죠? 자, 그렇게 꼭 용어 파트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자,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올 것이고, 아니면 두 개 다 나올 수도 있고.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나왔어요. 1번 시도지사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국장이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OX. X 그죠? 왜 틀렸어요? 아니, 협의 거쳐 요청하면 있는 거 아닙니까?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협의해가지고 국장한테 수립해달라고 그러면 국장이 수립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규정은 없더라. 그래서 요 부분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이 절차를 물어본 거예요. 수립할 때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기공지수 하잖아요. 기초조사하고 공청회하고 하고 지방의회 등의 의견 청취를 거쳐 수립하잖아요. 수립했으면 승인 신청하면 승인권자가 협의와 심의 거쳐서 승인해 주죠. 그럼 시도지사가 기공지수에서 수립했으면 승인 신청하면 이때는 누가 승인해요? 승인은 국장이 승인해 주잖아요. 시도지사가 수립해서 승인 신청하면 국장이 협의 심의 거쳐서 승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립할 때 협의 심의를 거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분이 틀렸다. 국장이 승인할 때 협의 심의 거친다. 우리 수립 절차는 기공지수 이렇게 기억하시고, 승인 절차 협심승 그렇게 기억을 딱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3번은 광역도시계획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내용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공동으로 국장에게 조정을 신청한다. 이건 뭘 물어본 거죠? 광역도시계획 조정제도 물어본 거죠.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면 수립 의무 규정이잖아요. 시도에 걸쳐 있으면 시도지사가 광역도시 공동 수립해야 된다. 강행 규정이잖아요. 그런데 공동 수립하는데 내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제도를 두고 있어요?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광역도시계획 조정제도를 두고 있죠. 근데 조정은 반드시 공동으로만 조정해달라고 신청합니까? 아니면 단독으로도 가능합니까?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정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야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이때 단독으로 신청이 있을 때는 또 뭐가 여기서 나와요? 단독으로 신청하면 야, 니들끼리 다시 한번 협의해봐라고 재협의를 공고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협의 공고가 있다라는 거. 그러나 공동으로 신청해달라고 할 때는 야, 니들끼리 다시 한번 협의해봐라고 재협의 공고할 필요 없죠.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은 공청회 개최합니다. 우리 광역도 수립할 때 기공지수, 기초조사하고 공청회 하잖아요. 공청회는 필수적 사항이에요.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공청회 개최할 때는 개최 목적 등을 일간신문에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2회 이상 공고한다. 자, 어디다 틀렸어요? 공청회 개최할 때 공고해야 되죠. 하겠습니다라고. 개최 예정일 몇 일 전까지?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기본계획에서도 똑같아요. 이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는데 필요하면 수계지역으로 구분 개최 가능. 그래서 공청회는 구분 개최도 가능하다. 자, 구분 개최도 가능하고 그리고 공청회 누가 주재해요? 주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가 직접 주재합니까? 아니면 지명하는 자가 주재합니까?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수립권자가 직접 수립권자가 공청회 직접 주재하잖아요. 수립권자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그래서 공청회 요 부분도 체크를 딱 하시고 그다음에 자 5번 도지사가 시장군수 요청으로 시장군수가 같이 수립합시다. 그러면 같이 수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수 있죠. 자 이때 도지사는 국장한테 승인 받아야 안 받아요? 자 요청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승인 X 이렇게 꼭 기억해 놓으시라고 그랬죠. 공동 수립할 때 이럴 때 요청에 의해서 수립할 때는 국장한테 승인 안 받습니다. 요청 나오면 승인 X. 답은 몇 번이 답이에요? 답은 5번이 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을 딱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3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자 기본계획. 자 기본계획은 비교적 쉽죠.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맞습니다. 1번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군 관할구역 전부를 포함하여 수립할 수는 없다. 원래 수립권자는 당의 관할구역에서 수립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인접 지역에 전부 포함할 수도 있고 일부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전부 나와도 거부권 가지면 안 돼요.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죠. 근데 이 경우 인접지를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전에 뭐 해야 돼요? 인접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협의해야 된다. 여기까지 연결해서 정리하시고 전부 또는 일부 포함해서 할 수 있어요. 자, 그래 보시고 그다음 2번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 내용과 다르다. 그러면 뭐가 우선한다고요? 광역도시계획 우선한다. 상위계획 우선한다. 그래야지 국장은 결정에 따른다 그러면 안 돼요. 상위계획이 무조건 우선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3번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9만의 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맞아요? 수도권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요 단어가 꼭 나와야 돼요. 인구 10만 이하 시구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인구 9만의 구는 당연히 생략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수립 제외 가능 지역도 꼭 체크하시고 자, 그러나 여기 꼭 요 부분들 조심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요 부분들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지니까 꼭 조심하시 바랍니다. 그다음에 3번은 4번은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으로서 당의 광역도시계획에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시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는 수립권자, 수립 대상 지역, 제외 지역하고 인접지 포함하는 거 요 규정이 제일 잘 나오니까 4번은 어디다 틀렸어요? 어떨 때는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이런 경우 시군을 생략할 수 있고 또 하나는 5번은 4번은 관할구역 전부가 나와야 되고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 수립됐는데 그 광역도시계획의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때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이 광역도시계획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시군은 당해지역의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어요. 여기 일부 포함됐다 이러면 안 돼요.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수립 제외 지역 요 부분들 두 개 3번 4번이 수립 제외 지역이니까 꼭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5번은 특별자치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나요? 우리 수립권자는 6명이죠.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6명인데 6명이 누구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그리고 특도, 그리고 시장군수. 누구는 수립권자 아니에요? 국장하고 도지사는 아닙니다. 기본계획에서는. 근데 이들이 수립을 했으면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승인 안 받고 스스로 확정하고 시장군수가 수립하면 도지사의 승인 받는다. 그래서 승인에서는 도지사만 나오지 국장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은 승인 안 받습니다. 대신 승인 안 받는데 그 수립의 절차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할 때 국장과 협의하죠. 협의가 나오지 여기는 국장의 승인 받는다. 그러면 그 문장 틀린 문장이죠.
자, 수립군자 이 부분들 그리고 승인 정리를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계획 한번 확인 정리해 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4번 이제 관리 계획입니다. 자, 관리 계획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관리 계획의 내용을 먼저 물어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제한 내용. 자, 우리는 지구기사지 배웠죠? 지구기사지. 자, 그런데 관리 계획 내용이 아닌 거 꼭 체크하세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은 관리 계획이지만 행위제한 나오면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틀리죠. 그리고 용도구역이 아닌 거 뭐 있어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 구역,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은 용도 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 계획 결정한다 그러면 이 지문 틀린 지문이니까 꼭 정리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성장 관리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이거는 녹관 농자의 개발행위 발생에 관해서 높은 지역의 난개발 방지하기에서 관할 구역의 사항이 지정하잖아요. 1년의 절차를 거쳐서.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은 용도 구역의 종류가 아니다. 그죠? 관리 계획으로 위반하고 결정한 내용 아니죠? 답은 1번이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맞죠? 그런데 그에 따른 행위 제한 나오면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 계획하고 다 관리 내용이고 입지 규제 용도 구역이죠.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지구기사지. 그래서 관리 계획으로 위반하고 결제한 내용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 바랍니다. 요거 아니다. 자, 그러면 행위 제한 이런 것들 내용 아니다. 체크하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관리 계획 그러면 이 지구 기사지를 입안하고 결정하는 것. 자, 입안 결정 뭐 시험에 빠지지 않고 꼭 출제가 되니까 입안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리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주민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입지 규제 관리 계획인데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입안권자에게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나요? 주민의 관리계획 위반 결정에서 주민의 위반 제한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하셔야죠.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기지산대입. 기지산대 주민이 기지산대 그죠? 기가 뭐예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지가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산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대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원 용도지구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제한할 수 있다. 꼭 기억하세요. 기지산대입 제한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1번 맞는 문제죠. 제한할 수 있다. 자, 2번. 예, 관리 계획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결정되면 우리는 기득권보 해줍니까? 인허가 받아 사업에 착수했을 때 계속 공사할 수 있죠. 결정에 상관없이. 그런데 시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구역 나오면 기득권을 인정하지만 반드시 뭐가 넣어야 돼요? 지정이 되면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 공사할 수 있다. 여기는 신고 없이 그러면 안 돼요. 이 원칙은 이게 맞는 문장이잖아요. 근데 시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구역이 지정되면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 공사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가조 3개월이라는 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장이 위반한 관리계획은 국장이 결정한다. 자, 국장이 지구기사지 위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위반한 것은 누가? 자기가 결정한다. 국장이 위반한 것은 자기가 결정해요. 자, 맞고. 그 다음에 4번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의 공간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은 관리계획에 속한다. 뭐 물어본 거예요? 관리계획 내용 물어본 거죠? 그러면 공원, 녹지, 유원지 등 공간시설은 기반시설이잖아요. 기반시설을 7개로 나눴죠.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것은 관리계획의 내용이다. 그래서 맞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 예, 이 내용들 맞고. 자, 이 부분도 도시적 축소. 우리 연습 많이 했죠. 축소에 따른 변경 나오면 뭐 생략할 수 있다. 예, 이방권자가 주민의 의견 청취도 생략할 수 있고 결정권자는 협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축소 나오면 축소에 따른 변경은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 예, 답은 2번이 답이고. 자, 그러면 용도지역 지정 절차상의 설명입니다. 지정과 특례에 대한 사항이죠. 예규정 고려하지 않는다. 지구기사지가 기열집 협식별에서 관리 결정됩니다. 1번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계획 결정으로 세분된 주거상업공업 녹지를 추가적으로 세분 지정할 수 있다. 우리 관리계획으로 도시지역은 주상공록 나누잖아요. 근데 이 주상공록을 추가적으로 세분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추가로 최근 들어온 게 이제 몇 년 안 됐거든요. 주상 공록도 추가적 세분이 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렇게 기억해 놓으시고 조례로 이걸 관리계획으로 세분할 수 있어요. 관리결정으로 조례가 정하면 그다음에 공유수면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적에 걸쳐 있습니다. 걸친 부분의 면적이 가장 큰 용도적과 같은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을 본다. 자, 공유수면 매립자는 특례죠. 바다가 육지라면 그래서 매립했는데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적에 걸친데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면적이 넓은 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보나요? 아니죠. 매립 목적이 다르다거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적에 이루다고 걸치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다라고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지 면적이 넓은 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본다 그러면 안 돼요. 매립 목적이 동일하면 이웃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다르다거나 걸치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도시군 관리 결정한다. 그러면 2번이 틀렸네요. 2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너무너무 여러 번 강조했던 겁니다. 용도 미지정, 미세분 그에 따른 규제 어떻게 받는지 관리적이 세부 용도적 지정되지 않았대요. 관리적은 보생계 나눠져야 되잖아요. 근데 관리적이 아직 안 세분됐대.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행위제한을 받으라고요? 관리적이 나눠지지 않은 땅은 관리지역 중에서 제일 규제가 강한 보전 관리지역에 건축 제한 건폐율 용도 적용하죠. 보전 관리지역의 규정입니다.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으면 보전 관리지역. 그러면 도시지역이 안 나눠졌으면 보전 녹지지역 그리고 도관 농자 용도 미지정이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미지정이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이 세분되지 않으면 보전 녹지지역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으면 보전 관리지역에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적용한다. 미지정 미세분 꼭 기억해 놓으세요. 시험에 참 잘 나오죠. 여기 맞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 또 용도적 지정 절산 특례죠. 관리지역 안에 농지가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했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관리지역이 아니라고 그랬죠.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이 관리지역이 아니라 무슨 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을 본다. 그런데 제가 강조했던 것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바뀌는 것은 관리지역에서만 그렇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농림지역이다 이러면 안 돼요. 자, 관리지역에서 특례, 관리지역 특례. 그래서 이 부분들 꼭 체크하셔야 돼. 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을 본다. 자,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환경을 제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목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일반 공업지역이다. 자, 공업지역에서 제가 일반 공업지역하고 중공업지역을 구분 잘 하라고 했어요. 환경을 제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목적 필요한 지역은 일반 공업지역인가요? 이 일반 공업지역. 공업 나오면 그냥 요 단어 나왔다. 그러면 일반 공업지역이다. 그죠? 근데 중공업지역은 뭐예요? 중공업지역은 좋은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도, 업무도, 상업도 이거저거 다 할 수 있는 게 중공업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업무, 상업 이런 거 보완할 수 있는 지역은 중공업지역. 그냥 공업부 배치, 환경을 제하지 않는 공업 배치 그러면 일반 공업지역. 전용 공업지역은 중화학 공업 등 공해성 공업. 그렇게 공업지역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도 지역에서 행위제한. 자, 용도적의 행위제한도 시험에 나오는데 이 부분이 나오면 어렵다 그랬죠. 근데 시험에 제가 나오면 주거지역이 나올 거라고 했어요. 전용 주거지역이 나오거나 일반 주거지역이 나오거나 왜 우리 집가 사는 집이니까. 자, 그러면 전용 주거지역의 지정 목적이 뭐였어요? 전용 주거지역은 지정 목적이 이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죠. 양보.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은 뭐였고?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죠. 자, 지정 목적에 맞춰서 정리를 딱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좀만 가보면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뭐 중심이에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죠. 그러면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뭐 설치할 수 있어요? 자, 조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하려고 하니까 이게 주택이 중심이 되니까 주택이 들어서겠죠. 자, 무슨 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 가능하죠. 근데 단독주택인데 이 단독주택에서도 무엇은 안 되고 다가구는 안 되고 우리 집 단독주택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 단독주택 중심이니까 이게 들어서겠죠. 그럼 주택이 있으면 주민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 뭐 들어서요?
근린생활시설 들어서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건축법에는 근린생활시설은 1종과 2종 두 개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1종 근생시설만 설치할 수 있고 2종 근생은 안 돼요. 자, 그러면 2종 전용 주거적은 어떻게 이제 여기서 연결시키면서 여러분이 문제를 이해하시고 푸셔야 돼. 2종 전용 주거적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중심이 되겠어요? 2종부터는 아파트도 된다는 걸 먼저 기억하셔요. 공동주택 중심이니까 공동주택 들어서겠죠. 근데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은 덤으로 단독주택도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중심이 된다는 이야기지 단독주택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됩니다. 그러면 주택 됐으면 여기도 뭐 들어서요? 1종 근생시설. 여기는 2종 안 돼요. 그래서 전용주거적에서는 2종 근린생활시설은 안 되고 근생은 1종. 자, 그러면 이제 일반 주거적은 1종, 2종, 3종 나눠졌죠. 자, 그러면 1종, 2종, 3종 나눠지는데 1종 일반 주거적은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니까 일반 주거적 자체가 그러면 이거보다는 좀 더 들어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1종 일반 주거적은 뭐 설치할 수 있어요? 단독주택 당연히 들어서겠죠. 자, 공동주택 돼요, 안 돼요? 공동주택 됩니까? 됩니다. 됩니다. 1종 일반적 뭐가 안 된다는 이야기? 아파트가 안 된다는 이야기지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런 것은 됩니다. 공동주택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택이 이렇게 되고 또 주택이 있으니까 뭐 들어서요? 1종 근생시설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1종 근생시설의 종류는 설치할 수 있죠. 자, 그죠? 그럼 여기하고 여기까지는 뭐 전용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편리하려면 여기에다 이제 뭐가 플러스 되면 돼요?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그래서 유치원 그리고 초중고 이게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유치원 되면 어린이집도 들어와야 하잖아요. 노유자 시설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면 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점점 범위 넓혀가세요. 그러면 2종 일반 주거적과 3종 일반 주거적은 1종 일반 주거적에 여기 이제 더 2종 3종에게 더 많이 들어서겠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1종 일반 주거적에 있는 거에다 플러스 뭐만 더 추가하면 된다고 했어요. 아파트 추가하고 또 하나 종교시설 추가하고 그러면 이렇게만 추가를 하면 2종 3종은 똑같이 됩니다. 자, 그리고 2종 3종은 대신 용도는 똑같은데 조례는 고려하지 않아요. 다만 사이즈가 차이가 있죠. 여기에 사이즈가 더 높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용적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리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강조를 많이 했던 게 전용 팁을 드린다면 이런 행위 제한의 문제가 나올 때 팁을 드린다면 이 전용 주거적과 일반 주거적에서는 자, 근린생활시설은 무슨 근생만 된다고요? 1종만 된다. 요거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1종만 된다. 2종 근생은 안 된다. 전용과 일반 주거적에서는. 그래서 요 2종 일반 주거적에서 지금 2종 일반 주거적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2종 근생은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래서 2종 근생에서 일반 주거적 할 수 있는 게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 가능하겠죠. 1종 근생,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종교시설 하나 추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넓혀가서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건축할 수 있는 거 골라라. 2종 일반 주거죠. 아파트 됩니까? 예, 2종부터는 무조건 아파트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다가구 주택 됩니까? 공동주택 되면 단독주택은 당연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린이집 됩니까? 노유자 시설 되죠. 근데 일반 읍점은 돼요, 안 돼? 일반 읍점은 2종 근생시설이잖아요. 2종 근생은 안 된다. 2종 근린생활시설은 안 된다. 이걸 기억하셔요. 그리고 대학 됩니까? 대학도 안 되죠. 대학도 예, 우리 교육연구시설은 대학이 이런 이 주거지역에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 초중고는 가능하지만 대학은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 여기는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1번이 답이다. 그래서 행위제한 이런 문제 나와도 겁먹지 마시고 예, 문제 예, 좀 숨 한번 푹 쉬고 예, 풀어가면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폐 거용중. 자, 우리 건축법의 건폐 용적률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올해 좀 감평 시험에 드디어 이상한 유행이 나왔어요. 이게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인데 이 채소 규정을 물어봐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규정. 우리는 최대만 죽으라고 외웠는데, 그죠? 채소만.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예, 채소 부분을 외우는 시간적인 여유 없죠? 한 번만 듣고 가시고 여기만 일단 정리해 주세요. 처음으로 이제 감평에서 나왔거든요. 예, 참고만 하시고. 자, 그러면 용도적의 용적률에 관한 조문 일부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나왔어요. 예, 일반 주거적의 채소는요, 채소 최대에서 조례 정하거든요. 자, 전용 주거적 1종 2종 있죠. 전용 주거 채소는 다 50이에요. 그리고
일반 주거적은 다 3개다. 1종, 2종, 3종 있잖아요. 여기는 100입니다. 우리 최대를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준주거적 있죠. 준주거적과 상업적 있잖아요. 네, 준주거적, 상업적은 최소가 200입니다. 200이고 공업적은요. 공업적은 최소가 150이에요. 이게 다 나올 거 다 나왔잖아요. 50, 100, 150, 200 이렇게 다 나왔죠. 나머지 지역들 기타는 녹지적부터 시작해서 나머지는 다 최소가 다 도시가 아닌 지역까지 다 50이에요. 그러니까 50, 100, 150, 200 이렇게 다 나눠지는데 근데 한 번만 들어주세요. 지금 외우라는 거 아니고 그래서 전용 주거적 50, 일반 주거적 최소 다 100 그리고 준 주거적만 상업적처럼 200 그리고 모든 상업 다 200이고 공업적은 다 최소가 다 150이에요. 150 그리고 녹지적, 비도시적 다 50이 최소다. 이렇게 이 숫자 위에 안 나오거든요. 들어만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옳은 것은 일반 주거적 나왔죠. 일반 주거적은 다 얼마라고요? 최소가 100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외웠잖아요. 자, 우리는 어떻게 외웠어요? 용적률은 무조건 외우라고 했는데 1종은 얼마요? 100. 거기서 플러스 얼마씩? 50씩 쭉 증가된다고 했잖아요. 100, 150, 200, 250, 300. 그리고 준주거적은 500. 그래서 준주거적 500이고 준공업적이 400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일반 2종 일반 주거적도 최소는 다 10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최대는 2종이니까 얼마예요? 250. 자, 그다음에 3종 일반 주거적 최소 100. 자, 그리고 3종은 3종이니까 300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여기에 맞는 것은 쭉 나가면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최소가 드디어 간평 시험에 한번 나와서 하나의 공부적 사항이니까 시험에 안 내는데 올해 간평 시험에 이 지문을 내서 혹시 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나 요거는 꼭 기억하시고 자, 답은 3번이 답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용도지구입니다. 자,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두 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죠. 지적 목적, 세분, 그리고 건축제한. 용도지구는 그것만 잘 정리하시면 되는데 지적 목적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왔어요. 1번.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는 자, 우리 보호지구는 어떻게 세분해요? 보호지구는 문화재, 중요시설물, 생태계를 보호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자, 우리는 보호지구 지정하는데 보호지구는 역중생 나누지죠. 중학생이 역으로 간다. 역중생 이렇게 나눠져요. 자, 그러면 여기 뭐예요?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또 중은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그리고 생태계 보호지구. 자, 그러면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는 어떨 때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시행한다고 했어요? 문화재, 전통, 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호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나오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지역 내 주요 수계,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의 주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할 필요한 지구다. 이게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시행하나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특별한 경관 나왔잖아요. 경관이 포인트잖아요. 경관이.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특화 경관지구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 문화재 보인다고 여기서 뭐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건 특화 경관 이런 문화재 주변에 이런 특별한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특화 경관지구 수변 문화적 주변에 경관 나오면 이걸 다 특별한 경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화 경관지구죠. 그 다음에 니은번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문화재 전통사찰 요 놈이 뭐예요?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 문화적 보호지구는 역중생 나눴잖아요.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참고로 중요시설물은 뭐가 중요해요? 이거 문화재 전통사찰을 중요시설물로 보지 않았잖아요. 이거 뭐예요? 공항, 항만, 그랬죠. 공용, 그리고 교정, 군사 이런 시설이 중요시설물이죠. 그래서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말 그대로 중요시설물을 보호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정리를 딱 하시고. 그 다음에 디귿번 칠학지구. 칠학지구는 어떻게 나눴어요? 칠학지구는 자연칠학지구와 집단지구. 자집 그랬죠. 자연칠학 집단. 그 중에 개발제한구역의 칠학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은 자연칠학지구예요? 집단칠학지구예요? 집단칠학구에서 계집 그랬죠. 자연칠학지구는 어디에 칠학 정비?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의 칠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필요한 지구는 자연칠학지구. 개발제한구역의 칠학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면
집단 칠학지구. 그래서 여기는 녹관 농자의 칠학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건 뭐예요? 자연 칠학지구. 그래서 자연 칠학지구와 집단 칠학지구 꼭 구분해서 정리하시고 자집, 계집. 그다음에 개발지능지구입니다. 우리 경방보치계 하잖아요. 다섯 관리기구 세분하는 게 경방보치계, 경관지구, 경관지구는 자시특 이렇게 세분했고, 그죠? 방이 뭐예요? 방제지구, 자연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 그리고 관리계획으로 세분하는 게 경방보치계. 개가 뭐예요? 개발지능지구. 근데 개발지능지구는 무엇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리에 따라서 어떻게 나눴어요? 주상관 복두, 주거개발지능지구,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그리고 특정개발지능지구 이렇게 나눴죠. 자, 그러면 주거개발지는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이고, 산업은 뭐예요? 공업이나 물류통, 그리고 관광은 관광휴양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복합이 뭐예요? 복합은 여기에 있는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그럴 때는 개발하겠다 그러면 복합개발지능지구예요. 그럼 여기서 보니까 주거, 공업, 물류통, 관광 등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이게 포인트죠. 또 여기 2개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했다고 복합 용도지구 그러면 안 돼요. 2개 이상의 기능 중심으로 개발 정비한다고 그랬으니까 복합개발지능지구고, 복합 용도지구는 뭐였어요?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한다. 특정 시설의 입지 완화 그러면 복합용도지구.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하겠다 그러면 복합개발지능지구. 그래서 복합이라는 단어가 2개 나오니까 헷갈리면 안 된다. 그죠? 자, 그 부분들 주의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맞는 문장입니까? 맞죠. 그 다음에 시가지 방제지구. 방제지구는 자연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 나눠지잖아요. 자연방제지구는 어디에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을 때? 자연스러운 지역, 토지 용도가 낮은 하천, 해안 이런 데가 자연이잖아요. 그럼 시가지 방제지구는 우리는 어디를 시가지라고 그래요? 건물과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시가지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런 건물과 인구가 밀집된 지역, 이런 지역에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으면 시가지 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 자시자시 이렇게 기억을 딱 합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옳은 것은 뭐가 옳아요? 니을번하고 미음번. 그래서 용도지구 종류 3번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보시고. 자, 그러면 용도지구는 이런 종류하고 세분하고 목적 그리고 행위자. 자, 용도지구 건축자. 용도지구 건축자는 어떻게 정리했어요? 원래는 이 법이나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칙은 용도지구의 건축자는 원칙은 뭐라는 거예요? 조례죠, 조례. 이 법이나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조례다.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개별적 제한을 받는 게 조례가 아니라 개별법에 의해서 개별적 제한을 받는 게 있더라. 조례가 아니라 개별적 제한을 받는 것. 개별적 제한을 받는 것 뭐 있어요? 5개. 5개. 뭐 있어요? 복자는 고집이 뭐다? 개고집이다. 그죠? 자, 복자, 개고집. 자, 이게 개별적 제한이죠. 자, 그래서 복자 고집은 개고집이다. 자, 복이 뭐예요?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 자가 뭐예요? 자연칠학지구. 자연칠학지구. 칠학지구. 자, 자연칠학지구. 그리고 개가 뭐고요? 개발지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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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가 뭐고요? 고도지구. 고도지구. 그리고 집은 뭐고요? 집단칠학지구. 집단칠. 이거 모르면 나머지는 다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자 개고집 빼고 나머지는 다 조례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합니다.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자, 건축제안에 설명이다. 자, 여기는 집단칠학지구 나왔네. 집단칠학지구. 집단칠학지구는 어디에 칠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아까 그린벨트, 그죠? 집단칠학지구는 무슨 법? 개특법. 자, 여기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는 집단칠학지구는 위에가 있는데 집단칠학지구는 개특법 맞죠? 자, 집단칠학지구는 복자 개고집, 집단칠학지구는 개특법. 이걸 줄여서 우리는 개특법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지능지구. 개발지능지구는 개발은 2개 기억하시라고 했죠. 잘 개발하려면 뭐 해놔야 돼? 개발지능지구는 계획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게 계획이 수립돼 있으면 계획에 위반하는 건축물 건축하지 말아라.
자, 당해적의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이 수립됐으면 계획대로 개발행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 계획이 수립이 안 됐대. 아직 계획이 수립이 안 됐대. 개발진흥지구에 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는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조례가 정하는 거 수립되기 전까지 조례가 정하는 거 할 수 있거나 또는 해당 용도지역에 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역 위에 지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것 할 수 있다. 이렇게 둘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는 계획이 수립됐으면 계획에 위반하는 건축물 건축하지 말고 당해지게. 그런데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됐다 그러면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거 할 수 있거나 조례가 정하는 거 할 수 있다. 이렇게 개발진흥지구는 구분을 해서. 그럼 여기는 지금 뭐가 나왔죠? 개발 계획을 수립한 경우대요. 자, 그때 당해지역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이 있으면 그에 위반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계획대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맞고. 그다음에 경관지구 나왔어. 복자 계획고집이 없네. 그러면 경관지구 나오면 뭐해요? 조례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조례. 요 5개 빼고는 나머지 모르면 다 조례다. 그죠? 조례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한다 이런 거 없어요. 조례가 정한다. 이 5개 빼고 모르면 조례다. 자, 그런데 일반공업적에 자 복합용도지구 나왔잖아요. 복합용도지구는 자, 우리 법 시행령에서 이렇게 딱 나눠놨잖아요. 대통령령에서 복합용도지구는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고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 할 수 있고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죠. 지정하면 여기에 이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되고 여기에 복합용도지구 되고 여기에 복합용도지구 지정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해당 용도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 외 플러스 여기가 복합용도 지정됐으면 일반 주거지역에 할 수 있는 거 외 플러스 준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 중 조례가 정하면 할 수 있다라고 우리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죠? 근데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걸 기억하라 얘기지. 여기는 조례 정할 수 있는 걸 낼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정하면 일반 공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 외에 플러스 중공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 중 조례가 정하는 것 할 수 있다. 근데 여기도 조례로 정하지 말아라. 자, 여기서 조례로 정하지 말아라 4개 기억하세요. 일반 공업지역에서 준 공업지역에서 할 수 있지만 이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할 수 없는 거, 조례로 정하지 못하는 거 4개 뭐 있어요? 아파트 안 된다, 그죠? 아파트 안 되고. 그리고 또 어둠의 시설 뭐예요?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그리고 취약시설, 노유자시설. 이것은 조례로 정하지 말아라. 자, 조례로 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기억을 딱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원래 중공업 쪽에서는 아파트 되잖아요. 근데 복합용도지구에서는 아파트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파트 안 되고 어둠의 시설, 안마시설, 단란주점 안 되고 또 취약시설인 노유자시설은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럼 여기는 일반 공업적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서 아파트 건축할 수 있다. 틀렸죠? 아파트 안 된다는 걸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그다음에 고도지구 나왔습니다. 자, 고도지구 경방보 측에 요 고도지구 나왔네. 고도지구는 어떻게 받아요?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고도지구를 관리규 정할 때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그래서 용도지구 건축장 이렇게 정리를 딱 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 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되겠죠. 답은 1번인가요? 자, 1번이다. 자, 그다음에 용도지구 지정입니다. 자, 이제 용도지구는 크게 2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죠. 여기처럼 전체로 나오거나 전체 나오면 누구냐 물어보는 것이고 용도지구 5개를 전체로 물어보거나 아니면 특정 용도구역, 특정 용도구역을 물어보면 올해는 작년에는 시가조정구역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입지규제가 나올 확률이 높다. 그죠? 그래서 2가지 형태로 갑니다. 전체적으로 하나, 입지규제 하나 체크합니다.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이 있다. 틀린 것은 용도구역은 1번 토지용 및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용도적 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이다. 맞습니까? 예, 맞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용도구역은 센 놈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역지구 제한을 세게 강화하기도 하고 세게 완화하기도 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고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예, 국장은 도시의 무지산 확산 방지로 해서 개발 제한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일단 용도구역은 다 관리계획 결정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린벨트 국장이 개발 제한구역 지정할 수 있나요? 그린벨트 누구냐 그러면 누구라고요? 국장이다. 국장이 지정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도시의 무지산 확산 방지를 위해서. 또 여기서 한 가지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목적, 예, 보안상 개발 제한. 자,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예, 보안상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서 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개발 제한구역이다. 이것도 하나 기억해 주시고, 또 무지산 확산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 보안상 개발 제한 그러면 시가 조정구역이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이거는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 중에 하나다. 그리고 국장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3번은 시가조정구역이네. 이 시가조정구역은 무지산 난개발 방지하기에서 당분간 개발행 하지만, 그죠? 그래서 시가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에, 여기는 지정권자를 보시고, 주변지역의 무질산 시가 방지. 그래서 도시의 무질산 확산 방지는 밖으로 나가는 거 막기 위해서. 그리고 무질산 시가조는 그 안에 무질산 난개발 방지. 그래서 무질산 확산 방지 그러면 개발 제한구역. 그리고 무질산 시가화 방지다 그러면 이건 시가 조정구역. 무지산 시가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 도모하기서 일정 기간 동안 개발 행위를 억제하고 유보하는 게 시가 조정구역이죠. 근데 시가 조정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단 국가 계획과 연계되면 누가 지정할 수 있어요?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체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여기는 그런데 시가 조정구역에서는 대도시 시장이 나오면 안 돼요. 대도시 시장 나오면 안 되고 그것만 조심하시고. 누가 지정한다고요? 시가조정구역은 구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그런데 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는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예,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 보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공유심이나 인접된 토지에다가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관리할 수 있다. 자, 수산자원보호구역도 용도구역이죠. 관리계획이죠. 자, 그런데 누가 지정한다고요? 예, 바다의 왕자 해장. 그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공유수면. 자, 공유수면이나 그 인접된 토지에다 지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우리는 우리 동네 앞산 뒷산이었죠. 그래서 여기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국장이 지정한다 그러면 안 돼요. 여기는 누가 지정한다고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지정한다. 여기는 대도시장이 나와. 그러나 시가조정구역에서는 대도시장은 지정권자 아닙니다. 예, 시가조정구역은 시도지사만 나와요. 근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이렇게 기억하시고, 여기 국장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용도구역은 이게 전체적인 하나 유형이고, 전체 유형, 지정 목적 그리고 지정권자 물어보는 문제, 이런 부분을 낼 유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답은 여기는 5번이 틀렸고, 또 하나는 이제 용도구역 중에 특정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나올 확률이 높다. 입지규제. 근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좋은 이미지 가지고 문제 푸시면 돼요. 입지규제 최소. 그래서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이런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라고 지정 대상 지역도 딱 정해줘 버렸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그러면 1번 틀린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기 위해서 관계행정 기관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장은 그 요청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의견 제시한다. 먼저 기억할 것은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도 관리계획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정할 때는 우리 절차가 협의 심의 거쳐서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협의 요청이 있으면 일반적인 경우는 관리계획 결정을 협의 요청이 있으면 매달 이내 의견 제시해요. 30일. 근데 여기는 단기 회신해라. 그래서 근무일 기준으로 매달 이내 의견 제시하라고요. 10일. 여기는 입지규제 최소구역만 10일이에요. 구역과 계획만 10일이지 여기는 30일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셔요. 협의 나왔는데 여기는 10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맞아요?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그리고 계획도 다 관리계획의 내용입니다.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어디다 지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법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들 꼭 체크를 한번 해주셔야 돼. 법에다 쭉 정해버렸잖아요. 남용하면 안 되니까.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서 3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3개는 맞죠. 3개 이상의 노선이 만나는 대중교통이 만나는 환승지역인데 세타가 몇 킬로예요?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1km.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조심할 것은 재생 나오면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근데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재생. 그리고 산업단지는 어디 산업단지만 가능해요. 도시 첨단 산업단지. 여기를 기억합니다. 도시 첨단 산업단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산업단지라도 도시 첨단 산업단지는 그런데 어디는 안 되고 일반 산업단지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우리가 국일도 그러잖아요. 산업단지에. 근데 여기는 도시 첨단 산업단지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지만 국가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는 안 됩니다. 국가산업단지에다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다든지 일반 산업단지에다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지문 틀린 지문이니까 조심하시고 틀리기 쉬운 건 그런 분들 확인하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틀린 것은 3번이 틀렸나요? 3번이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좋으니까 그에 따른 특례가 있잖아요. 지원을 해주잖아요. 어떤 지원?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배제 또 행위자한 완화해주는 완화 그리고 간주 이게 있죠. 자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어떤 시설의 어떤 법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그 안에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택법에 따른 대의조성 기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나요? 자 그러면 대의조성이든 부대복리든 여튼간 관련 법이 나올 거란 이야기예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나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죠. 어떤 거 배제되는 거 4가지 법 주주문건 그랬잖아요. 주택법 주차장법, 문화예술진흥법, 건축법, 건축법에 공개공지 있잖아요. 주주문건 배제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럼 반드시 이 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 여기 부분 바꾸지는 않을 테니까 관련 법이 반드시 나와야 되니까 배제는 주주문건 배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주택법, 주차장법, 문화예술진흥법, 건축법 관련 규정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배제고 또 간주 있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당해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건축법에 의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걸로 본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특례를 인정해 주겠다. 건축법에 의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배제, 간주 그리고 지정 대상 지역 이렇게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답은 3번이 틀렸고 입지규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받고 지구기 이제는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자, 기반시설에서는 뭐 기반시설에 원론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또 시설 사업 매수 청구 이런 파트가 나오겠죠. 근데 기반시설은 원래는 어때요? 기반시설은 우리 용어 정의할 때 기반시설이 있는데 기반시설 설치할 때는 어떻게 설치하는 게 원칙이에요? 지상, 수상, 공중, 지하에 설치할 때는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해야 되죠. 근데 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면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기반시설이지만 이런 것은 관리계획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죠. 시험에서는 그래서 기반시설이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만 설치할 수 있느냐 아니면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느냐 그 문제를 내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나오면 어려운 문제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놓습니다. 자,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하는 경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전기 공급 시설은 관리계획 결정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전기 공급시설은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은 제외한다. 이런 거 잘 보세요. 무엇은 전기 공급시설은 관리계획 결정 없이 가능한데 단 발전시설, 변전시설은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거 하나가 나오면 결정 없이 가능합니다. 근데 요거 없이 그냥 발전시설, 변전시설은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항상 이런 데는 제외되는 규정을 조심하세요. 여기는 전기시설, 발전시설은 전기시설은 관리 결정 없이 가능하지만 발전시설, 변전시설은 설치 관리계획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는 결정 없이 가능한 시설이죠. 자, 그리고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 우리 환경기술의 폐, 하수, 빗물 있잖아요.
빗물저장 이용시설도 관리계 결정 없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관리계 결정해야 될까요? 예, 이것도 관리계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나올 때 한 번씩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광장. 광장은 도시군 관리계, 우리 그 광장, 뭐 우리 여의도 광장, 뭐 이런 광암 광장, 이런 광장은 관리계 결정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결정 없이 가능해요? 광장 관리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광장 중 건축물 부설 광장은 관리계 결정 없이 가능합니다. 자, 광장 중 부설. 자, 그 다음에 또 4번. 이것도 관리계. 그 다음에 우리 유치원, 학교에서 유치원 있잖아요. 유치원은 관리계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치원이라든지 각종 대안학교라든지 방송대학, 통신대학 이런 것들은 관리계 결정 없이 가능합니다. 이것들 다 관리계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자, 그러면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있죠. 그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우리 환경 기초 시설이잖아요. 그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은 폐기물 처리 시설과 재활용 시설이 결합된 거잖아요. 두 개가 합해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이라고 하죠. 그 중에 폐기물 처리 시설은 관리계 결정 없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재활용 시설이 관리계 결정 없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관리계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지. 폐기물 처리 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결정해야 되는 시설,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답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이게 지문 확인만 좀 해주세요. 틀리기 쉬운 것 이렇게 묶어서 정해놨으니까 요거 제외된다는 요 규정하고 그리고 요 부분들 구분을 딱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 시설은 이런 유형이 하나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전체적인 유형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적인 기반시설과 도시군 계획 시설을 관련된 부분을 물어보는 유형이 하나가 나올 것이고 자 그러면 도시군 계획 시설 등에 관한 설명이 있다. 자, 옳은 것은 1번 기반시설이 있는데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우리 기반시설이 있었잖아요. 근데 기반시설 지상, 수상, 공중, 지하에 설치할 때는 어떻게 설치하라고?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하는 게 원칙이라는 이야기예요. 관리계획으로 기울집 협심계에서 관리계획. 근데 이제 시간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앞에서 관리계획 결정 없이 이건 할 수 있다라고 나온 것이죠. 근데요,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한 시설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했대. 그럴 때는 처벌받습니다. 어떤 처벌? 2년 2천. 그래서 1번은 맞는 문장입니다. 2년 2천. 관리계획 결정할 사항을 결정 없이 설치했다 그러면 예외 없어요.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벌금. 2년 2천이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장례시설, 종합의료시설은 관리계획 결정으로 설치하는 시설이다. 맞아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왠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건 뭐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장례시설이나 종합의료시설도 관리계획 결정 없이 그냥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사시설, 장례시설하고 종합의료시설은 관리계획 결정 없이 가능합니다. 이런 질문 보시고. 그 다음에 3번.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설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용어로 정한다. 우리가 앞에서 뭐 기준 나오고 그러면 막 국장이다, 그죠? 광역도시 기본계획, 관리계획, 뭐 계획의 기준 구조. 근데 여기는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설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용어로 정하나요? 여기는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국장이 아닌 기준이 2개가 나와요. 우리 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 의견 청취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에 대한 기준은 뭘로 정한다고 하세요? 그건 니들 조례로 정해라. 주민 의견 청취 세부적 사항에 대한 기준은 조례로 정해라. 하나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요? 기억나요? 난다고 해줘요. 이제 막판인데. 그죠? 난다고 하시고 주민 의견 청취 필요한 세부적 사항에 대한 기준은 조례로 정한다. 그리고 요거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구조 설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해라. 부령. 국토교통 부령. 부령이 시행 규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부령.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에서의 기준이 국장이 아닌 게 2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아까 우리가 배웠던 주민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기준은 조례.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에 대한 구조 등에 대한 기준은 국토교통 부령 시행 규칙을 정한다. 국장하고 시행 규칙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령 대통령령이 아니고. 자, 그다음에 4번은 설치된 공동구 관리는 일반적인 도시군 계획사를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 어디다 틀렸어요? 일반적인 도시군 계획사 설치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예, 우리 공동구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는 일반적인 도시공계획서로 설치 관리 규정에 의하죠. 근데 공동구는 우리 법에서 어떻게 정하셨어요? 공동구 설치는 시행자하고 설치된 공동구 관리는 누가 한다고요? 시장군수가 관리해라라고 정하고 있잖아요. 공동구 설치 관리를 일반적인 도시군계획서의 설치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면 안 돼요.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가 여기에 맞는 문장이고, 공동구는 설치는 시행자가, 관리는 관할구역의 장이 관리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잖아요. 공동구 설치 관리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시군계획서의 설치 관리의 규정에 따른다.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광역시설이 이렇고, 광역시설이 이렇고, 예. 우리가 일반적인 기반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별도로 공동구 설치 관리, 광역시설 설치 관리가 있잖아요. 공동구하고 광역시설을 구분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을 공중, 수중, 수상 지하에 설치함에 있어서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민법에서는 소유권이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 그랬죠? 그러면 내 토지 밑에 지하철이 지나가요. 지하철이 지나가면 즉 도시군계획시설이 공중이나 수중이나 수상이나 지하에 설치된대. 이 공중이나 지하에 시설이 설치된대. 그럼 당연히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으면 그에 대한 보상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소유권 행사에 따른 보상은 어디서 정하라고요? 이거는 보상은 어디서 정한다? 지방재정법을 준용하나요? 지방재정법 준용한다. 어디서 지방재정법 듣긴 들었어요. 그건 시설 채권에서 지방재정법이 나오고, 이것은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을 때 이에 대한 보상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따로 법률로 정한다. 따로 법률은 설치된 시설과 관련된 법이에요. 자, 여러분, 지하철 놓기 위해서 설립된 법이 뭐예요? 도시철도법이죠. 그래서 도시철도법에서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런 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보상 규정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법들이 도시철도법이라든지 전기사업법이라든지 이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법률이라는 것은 그때 달라요라는 이야기고, 설치된 시설과 관련된 법에서 정하라는 이야기예요. 따로 법률 정한다. 여기를 지방재정법 준용한다든지 국토계획법에 의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따로 법률을 정한다. 이렇게 일반적인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규정들 체크해 놓으시고, 그래서 여기는 답은 1번이 답이고 나머지 틀린 지문들 어디가 틀렸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 지문이었죠? 예. 이런 부분도 풀어보시고 이제 막판이니까. 자,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예? 10시에요? 저 시계가 없어가지고 시계가 안 보여가지고 지금. 예. 자, 그러면 좀 쉬었다 할까요? 예, 그래.